자, 공략 비교입니다. 우선은 후보 전부 다 AI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 해요. 걸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없고 SK 하이닉스가 일부 부품 정도만 지금 납품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AI 쪽을 부스팅 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잘하는지도 지금 아직 모르고 있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긴 할 거예요. 돈도 되게 많이 쓸 건데 이게 돈 쓰는 것만큼 과연 뭐가 나올까?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마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코스피 5천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이게 5천 되면 야 5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지만 5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요번에는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들을 좀 많이 펼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강제적으로 펼칠 것인지 아니면 준강제적으로 펼칠 것인지의 약간 그 차이인 것 같고 저는 5천이 된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저평가를 받지 않고 저평가에서 탈출한다는 그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 낮은 것도 0.1, 0.2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강제적으로 좀 올리겠다라는 그런 좀 시그널을 민주당에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강제적인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금 시장 자율에 조금 맡기겠다라는 둘 다 어쨌든 방향은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평가된 것들을 많이 좀 올려놓겠다, 끌어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배당소득세 5천만 원까지 뭐 안 받겠다, 면제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배당주한테도 좋은 거고 저평가 종목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오른 것들이 저평가 종목들이랑 배당주들이 팡팡팡 뭐 지주회사 이런 것들 되게 밸류에이션 되게 낮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갑자기 훅훅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이런 애들 별로 안 오르니까 지수는 별로 안 오르는데 라고 하는데 그 안에 딱 뜯어보면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허당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환경이 있는데 에너지 환경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민주당에서 이제 3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30%까지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메가 트렌드가 원전의 비중을 지금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많이 높였던 유럽 국가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스페인에서 막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스페인이 재생에너지로 엄청나게 전환을 했는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불안정해요. 전력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이거를 만약에 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갖고 안 쓸 때 여기다 저장했다가 많이 쓸 때 여기서 배출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오케이인데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러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아마 30%까지 확대해가지고 에너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30%까지 확대를 하면 전력 수급에 좀 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게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원자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생에너지 비중 30%는 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고 아마 원자력 비중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한 줄로 좀 줄여보면 AI랑 에너지에 좀 공략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판은 미국과 글로벌의 모든 주식들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돈을 푸는 이제 구간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 중국, 유럽, 한국 지금 다 이제 재정 정책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금 많이 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결국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시중에 풀린 돈을 더 많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자 오늘입니다. 딱 오늘자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무려 0.25%를 인하시켜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연 2.5%까지 인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혹은 경기 침체가 이미 온 것 같기 때문에 인하를 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원래 지난번에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때 안 했죠. 그쵸. 이제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환율이 너무 높았어요. 까딱하면 1,500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럼 1,500원 그냥 돌파해서 슈팅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추세가 잡히면 이제 매크로 트레이더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을 아예 쭉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1,300원대 후반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여유가 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의 지금 금리 인하와 좀 재정 부양 그리고 통화정책 부양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환율에 대한 부담이 좀 덜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엠 베이커님께서 금리가 내려갔다는 게 코스피가 또 다시 한번 화랑이 일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라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부장님? 아, 그렇진 않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물론 이제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산업자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주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것 자체는 자산시장에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을지의 차이인 거지 사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인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은 변화가 어떤 식으로 좀 올까요? 좀 긍정적인 변화가 올까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이제 많이 떨어뜨렸죠. 예측하는 경제 성장률을 이제 1% 미만으로 이제 떨어뜨렸는데 0.6이었나요? 네, 0.6인가 0.8인가. 0.6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얘기를 한 게 2차 추경을 이제 곧 할 거잖아요. 그 추경이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데이터가 0.6인가 0.8%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그 이창용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지금 코멘트를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아예 그냥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죽기 전에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푸시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리면 나중에 어느 순간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 또 다시 또 성장 궤도에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아예 그냥 죽어버리면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미리미리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